혹시 또 어떤 거? 청춘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네. 청춘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던 것 중에서 약간 진지하게 청춘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가 2017년, 2016년이었으니까 청춘물의 어제는 토라도라고, 청춘물의 오늘은 내 청춘이고, 청춘물의 내일은 청춘돼지가 될 것이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세 작품, 토라도라, 내 청춘, 청춘돼지. 청춘돼지. 이 세 작품이 청춘물 중에서 제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토라도라를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토라도라가 제일 위고 비만잡이지. 비만잡까지는 아니고. 내 청코가. 이걸 또 이렇게 왜곡하시네. 진짜. 그렇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토라도라는 실제로도 러브 코미디 하면 항상 끊이지 않고 추천되는 작품인데 뭐 어떤 작품인지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좋다. 이 작품에서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19화요. 19화가 딱 그때예요. 그 크리스마스 에피소드인데 타이가가 집에 혼자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에 타이가가 혼자 있는데 이제 류지가 곰 인형 분장을 하고 타이가 집에 창문에 똑똑 두드리면서 곰 인형을 착용한 채로 타이가랑 놀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가가 딱 류지의 곰 인형 딱 벗기고 류지였네 하면서 와줘서 고마워 이러면서 하는데 타이가는 류지가 미노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노리한테 가보라고 하고 보내죠. 근데 이제 타이가는 집에 다시 혼자 남았는데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목도리를 막 이게 움켜쥐면서 류지가 가는 게 싫다면서 그 부분에서 갑자기 Lost My Pieces라는 OST가 나오면서 이제 타이가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어가면서 류지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 장면. 19화. 이게 아직 딱 그걸. 그거는 몇 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은 진짜. 그 장면이 제일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캐릭터의 감정이 폭발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주름을 잡았던 쿠기미야 리에 씨의 연기도 그렇고 로스트 마이 피시스는 진짜 지금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그런 OST죠. 네. 혹시 그 중에 좋아하시는 캐릭터는 어떤 거예요? 토라도라. 저는 토라도라 여자 캐릭터 중에서 이거는 약간 국룰이긴 한데 아미죠. 역시 아미가 국룰이죠. 다 동의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미가 국룰이죠. 예. 그러니까 일동 박수 막. 아미가 진짜 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고 보통 이 캐릭터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타이가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캐릭터로서는 아미가 캐릭터로서 좋다. 아미가 좋아요. 왜냐하면 네. 그 갯모애가 쩔어요. 약간 겉으로는 도도하고 약 새침대기 약간 이런 느낌이긴데 은근 트러블 메이커면서도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누구보다도 관심을 바라고 누구보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장면이 딱 있거든요. 체육관에서 류지랑 둘이서 얘기하는데 류지가 하는 거를 가족놀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제 작은 목소리로 나도 이 가족놀이 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막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와닿았어요. 네. 그런 약간 갯모애. 네, 여린 부분. 제스처님은 애니에선 타이가가 잘 되길 바라지만 내 여자친구는 그런 스타일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상형까지는 아니고. 네. 이걸 이상형까지도 발전을 시키시네요. 그 토라도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텐데 혹시 토라도라의 작품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거죠. 청춘물의 교과서. 교과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경우는 군대 때 몰아서 한창 그 말년 때 몰아서 볼 때 그때 같이 봤죠. 같이 봤는데 그때 한창 빠져서 봤었죠. 저는 애니메이션을 2기부터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1기는 자세하게 안 봤어요. 소설로 좀 읽었었고 2기가 제작사가 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작화도 되게 강화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로하라는 새로운 캐릭터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로하가 오히려 재평가 받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기 애니메이션 덕분에. 네, 맞아요.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청춘 같은 경우는 다른 청춘물이랑 좀 궤를 달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 주인공이 너무 특이해요. 저는 하치만이라는 캐릭터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롤모델이 막 하치만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오레키 호타로라던가 네네네네 하치만이라던가 옛날에 야가미 라이터도 좀 있었고 네네네 대표적인 학창 시절 남자 감성을 자극하는 캐릭터들. 그래서 하치만의 캐릭터성에 되게 집중을 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하치만이 어떤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내 청춘부터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 청춘부터는 러브 코미디물이 좀 이제 남자 주인공이 찌질한 남자 주인공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수동적인 것에서 능동적인 남자 주인공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내 청춘부터는. 아 그래요? 네. 하치만 같은 경우는 저는 멍청한 주인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멍청한 주인공은 아니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작품들은 자기가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한 행동만 팩트 정리해 보면 되게 찌질한 경우가 많은데 그건 특히 연애들을 하치만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찌질하다라는 자의식이 강한. 네 맞아요. 그래서 한 행동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 스스로 찌질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더 고민하고 행동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칼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시대의 청소년 네. 학생들이 더 공감하기가 좋았던 네, 거 아닌가. 힘을- 나도 이런 네. 부분이 있는데 하면서. 힘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그렇죠. 아니야. 그리고 히로인들의 매력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하로. 히로인들의 매력 자체는 토라도라의 버금갈 정도가 아닌가 드네요. 유이가마도 그렇고 유키노시타도 그렇고 이로하도 그렇고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런 면에서 좀 칭찬하고 싶었던 게 물론 캐릭터가 주용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쓸데없는 모해풍은 또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딱 맞아요. 여고생스러운 맞아요. 이에요. 쓸데없이 쿠로스토 속성이고 얘는 속성을 츤데레 집어- 속성이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서술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 학생의 인격과 스토리 자체가 이 캐릭터의 캐릭터성으로 구축이 되는 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캐릭터 빌딩이 꽤 좋지 않았나. 그리고 또 디코이님이라는 분이 내 청춘을 되게 분석하시는 분인데 블로그에 디코이님의 글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까지만 딱 남았으면은 제 안에서 되게 명작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작가분이 굉장히 다른 일도 많이 벌리시고 연재를 잘 안 해주시는 바람에 평가가 많이 낮아졌죠. 그쵸. 지금 저의 평가는 그냥 완결이 나게 잘 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는데 그래 내가 옛날에 좋아했으니까. 짠하긴 하지만.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굿즈를 너무 고등학생 캐릭터 애들을 벗겨가지고 돈을 벌려는 그런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좀 뇌절을 하는 것 같은 경향이 없지 않아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사실 굿즈 파는 거는 뭐 작가 부분이 뭘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투자했었던 굿즈 만드는 회사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계속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근데 있고. 욕을 먹는 건 어디까지나 작가님이니까. 근데 확실히 다른 학원물보다는 유독 더 그런 굿즈들이 해마다 꾸준하게 뭐 나오고 네, 뭐 네.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쵸. 근데 약간 그 딴 행동 많이 했다고 했었던 언급 나왔던 게 뭐 걸리시 넘버를 찍네 뭐 퀄리디아 코드들 만드네. 퀄리티 했거든. 그래도 제가 당시에 농담 삼아 했던 거예요. 야 그래도 이 작가는 딴짓을 작품으로 한다고. 나 누구는 몬스터 헌터 하고 누구는 뭐 해외 여행 가느라고 작품 안 내고 막 이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죠. 네. 청춘 대지로 넘어가죠. 내 청춘은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서 좀 그게 많은 것 같네요. 네. 君のせいで私君のせいだよ 청춘돼지 시리즈는 작가분도 이전에 사쿠라장 애완그녀 작품을 쓰셨던 분이 계보를 이어서 하지만 내용은 아주 괜찮은 청춘물을 또 쓰신 원작으로 애니메이션화됐죠. 네, 이게 소설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애니메이션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A1에서 나온 클로버웍스가 만든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클로버웍스라는 제작사가 원작 이해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내 청춘돼지도 그랬었고 약속의 네버랜드도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 되게 믿고 보는 제작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춘돼지 같은 경우는 애니화가 너무 잘 됐어요. 보통 1쿨이라고 하면은 용두사미, 급전개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기 마련인데 청춘돼지는 1쿨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히로인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정말 기승전결 거의 완벽에 가깝게 스토리를 완결을 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게 쉬운 애니화가 아니었을 텐데 네. 완벽하게 디테일한 걸 다 설명해주는 건 무리지만 네, 영상 내에서 가능한 건 진짜 다 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 와중에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의 영상적 재미도 다 웬만큼도 지켜가고 네. 그러면서도 또 영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뭐 에피소드별로 엔딩 캐릭터 좀 다르게 넣어서 네. 해변가 걸어가는다던가 불가사의 카르테. 네, 불가사의 카라테 좋죠. 네. 저는 엔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오프닝도 좋지만 카타레 날, 내물의 날, 뚜로이메라이. 갑자기 뭐 그래서 그냥 엔딩도 그 에피소드의 연장선이라는 느낌으로 그냥 쭉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해변가 걸어가고 있는 네, 그게 딱 1분이에요. 1분짜리. 그쵸. 네. 딱 뒤돌아보는 그 장면까지 봐줘야 네. 이것은 다 봤다. 그게 히로인마다 다 달라요. 뒤로. 「知識があると
듀런의 그 장면이 맞아요. 네, 구도가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캐릭터마다의 그 매력도 다르고 저는 또 이 애니메이션도 좋은 점이 이 작품도 솔직히 의도적으로 모의 속성을 넣기보다는 그냥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나 캐릭터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캐릭터를 구축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애니화 될 때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작화가 좀 너무 옛날 애니 풍인 게 아닌가. 요즘 나오는 청춘물이라고 치기에는 좀 애니 작화가 좀 너무 옛날 풍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편을 딱 보니까 캐릭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특히 저는 히로인도 히로인이긴 한데 저는 사쿠타라는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멍청하거나 우유부단한 남자 주인공보다는 똑똑하고 눈치 빠른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능동적이고 그러네. 요즘 학생들을 저격할 만한 남자 주인공 중에 하나네요. 네. 이번에. 그래서 사쿠타가 연상이고 게다가 연예인인 마이를 사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치가 빠르고 센스가 있는 남자가 시모네타를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쿠타가 되게 영리한 주인공이라고 느꼈던 게 저는 코가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코가가 사쿠타한테 직접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날 울면서 막 좋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백하는 걸 미연에 사쿠타가 방지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마이 선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류의 작품 치고 굉장히 남자 주인공이 되게 개념 잡히고 되게 똑바로 괜찮다. 그렇다. 머리 안 좋은 누구 씨는 그냥 난다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난다떼가 아니라 좀 더 머리를 잘 썼다. 네, 완전 단호박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더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게 있네요. 그리고 또 이제 청춘돼지 같은 경우는 청춘물이라서 청춘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사랑에 관련된 연애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청춘돼지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잖아요. 카이데. 그쵸.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 저도 물론 다 에피소드 좋았고 극장판 에피소드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는 카에데 에피소드. 아 그래요? 카이데 퀘스트? 네, 카에데 퀘스트 에피소드 좋았고 성우분 연기도 전과 후 있잖아요. 그 인격의 네네. 전과 후의 네네네네. 연기가 분명히 같은 목소리인데 확실히 느낌이 왠지 조시 추각세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잘 느껴지는 목소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기억이 네. 돌아오는 순간에. 네. 반대로 기억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 어느 만화에서 나왔을 법한 여동생을 연기한다는 느낌이어서 네. 오히려 처음엔 좀 앵앵거리고 약간 비호감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이 침대에 누워있고 뭐지 이 맞아. 쌍팔년도 캐릭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전되면서 이런 갭을 주면서 사실은 이게 나름 카에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서 지냈겠구나라는 게 좀 보여서 그래서 쿠보 유리카 씨가 좋다. 예전에는 그냥 알고 있던 성우였고 네. 약간 목소리가 워낙 비슷한 톤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이번 성우 연기하시는 걸 보고 이분 성우로서도 활동을 충분히 잘하실 거다, 연기력 좋게 잘하실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 아니었나. 그 전에는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정도였다면 이 동의합니다. 점에는 성우로서 좋은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캐릭터였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작품 추천해주고 싶은 청춘물 트릴로지 3가지를 얘기해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딱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제 뱅드림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안 하고는 좀 나중에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왜 뱅드림을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건가요? 뱅드림은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뱅드림 같은 애니 2기가では